진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보다 30분 빠른 시간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이 그를 깨웠다. 통장 잔액이 47만 원. 월세일이 사흘 남았다. 또 이러네. 옆에서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잠든 척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미안해. 이번 달 보너스 나오면 해결될 거야. 그 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들었어.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년간 성실히 일했다.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다. 그런데 왜 돈은 늘 모자랄까? 왜 나만 이럴까? 회사 로비에서 동료 할인을 만났다. 그녀는 진우보다 10년 늦게 입사했지만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할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어? 선배님 같은 분들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데? 돈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움켜쥐고만 있죠. 진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돈을 벌면 무조건 저축했다. 쓰면 없어질까봐. 모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고등학교 동창 민혁을 만났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SNS에서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민혁은 멋진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다. 야, 너 진짜 잘 됐구나. 운이 좋았지. 부동산 투자 좀 했는데 대박 났어. 민혁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롤렉스였다. 진우의 월급 석 달치. 근데 너 왜 그래? 안 좋아 보이는데? 별일 아니야. 돈 때문이지. 민혁은 웃으며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 요즘 괜찮은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어. 최소 투자금 3천만 원인데 1년이면 2배로 불어. 관심 있어? 진우의 심장이 뛰었다. 3천만 원. 없는 돈이었지만 대출받으면 모을 수 있는 액수였다. 2배가 되면 6천만 원. 그러면 월세 걱정도 수연의 한숨도 끝날 것 같았다. 진짜야? 확실해?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어? 친구잖아. 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신용대출 2천, 마이너스 통장 1천. 그러면 된다. 1년만 버티면 된다. 수연은 반대했다. 미쳤어? 빚내서 투자를 해? 1년이면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게 사기일 수도 있잖아. 친구야.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애라고. 진우는 결국 3천만 원을 민혁에게 건넸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수익률 100%라고 적혀 있었다. 어느덧 6개월 후 민혁의 전화가 끊겼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다. 그러다 연락이 완전 끊겼다. 진우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건물은 비어 있었다. 사기당했구나.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3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에 가까운 빚. 어떻게 갚지? 집에 돌아가자 수연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수연아, 당신은 변하지 않아. 돈을 쫓기만 하지 돈을 대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아. 그날 밤 진우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난간 너머로 검은 물이 흘렀다. 뛰어내리면 편할까? 그런데 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웃고 있을까? 뛰어내릴 거면 뛰어내리고 아니면 비키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었다. 낡은 코트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자네 돈 때문에 죽으려는 거지? 진우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다. 어떻게 아세요? 표정 보면 알아. 나도 자네 나이 때 여기 섰었거든. 노인은 서도윤이라고 했다.
전직 경제 철학자. 지금은 은퇴해서 한강변을 산책하며 산다고 했다. 돈 때문에 죽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돈은 본래 죽을 만큼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착각이지. 서도윤은 진우를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는 말을 이었다. 자네는 지금 돈의 노예야. 돈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은 절대 오지 않아. 돈은 에너지야. 서도윤의 첫 수업은 이 한마디로 시작됐다. 자네는 돈을 물질로 받지? 종이 쪼가리, 숫자. 그래서 모으려고만 했어. 하지만 돈의 본질은 흐름이야. 물처럼 흘러야 살아있는 거지. 그럼 다 써버리란 말씀이세요? 아니, 제대로 쓰란 거야. 서도윤은 냅킨에 그림을 그렸다. 원 3개. 돈이 들어오면 3갈래로 나눠. 생활비 40%, 자기 성장 30%, 관계와 나눔 30%. 이게 돈을 흐르게 하는 기본이야. 자기 성장이요? 책, 교육, 건강, 경험. 자네 자신을 키우는 데 쓰는 거야. 돈은 그릇이 큰 사람한테만 온다.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와도 새어나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없는 거야. 서도윤의 말은 날카로웠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혀. 에너지가 막히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자네는 지금 댐을 막아놓고 왜 물이 안 오냐고 하는 거야. 그럼 사기당한 건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지. 서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배움을 놓친 사람이야. 자네는 돈을 욕심냈어. 돈의 법칙을 배우지 않고 결과만 원했지. 그래서 돈이 자네를 시험한 거야. 돈이 시험을요? 그래. 돈은 살아있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감당 못하면 빼앗아가.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진우는 그날 밤 서도윤의 말을 곱씹었다. 돈은 에너지. 흘러야 산다. 그릇을 키워야 담을 수 있다. 다음 날 서도윤은 진우를 산으로 데려갔다. 돌 하나 들어봐. 진우는 주먹만 한 돌을 주었다. 이제 저 바위 들어봐.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연했다. 왜 못 들어? 무거우니까요. 맞아. 자네보다 질량이 크니까. 돈도 마찬가지야. 돈에는 질량이 있어. 자네보다 무거운 돈은 자네가 들 수 없어. 들었다간 깔려 죽지. 서도윤은 계속 말했다. 3천만 원. 그건 자네 질량보다 무거운 돈이었어. 자네는 그걸 욕심으로 들려고 했어. 그래서 깔렸지. 돈이 자네를 깔아뭉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을 키워야지. 자네 자신을 무겁게 만들어. 지식, 경험, 인품, 능력. 그게 쌓이면 자네의 질량이 커져. 그러면 큰 돈도 들 수 있어. 진우는 물었다. 그럼 제 질량은 어떻게 키워요? 쓰면서 배워. 돈을 쓰는 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야. 순환하면서 자네는 성장해. 성장하면 질량이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더 큰 돈을 다룰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빚만 4천만 원이에요. 좋아. 그럼 그 빚을 갚으면서 배워. 빚도 스승이야. 빚은 자네한테 너는 아직 이 크기의 돈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지. 서도윤은 진우를 도심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은행, 정부청사, 대형 교회가 모여있는 곳이었다. 이 세 기관이 뭐하는 곳인지 아나? 은행은 돈을 관리하고,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고, 교회는 신을 섬기는 곳 아닌가요? 겉으론 그래.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 셋 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야. 서도윤은 은행을 가리켰다. 은행은 돈을 모아서 흐르게 해. 빌려주고 투자하고 순환시켜. 돈이 멈추면 은행도 죽어. 이번엔 정부 청사를 가리켰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흐르게 해. 도로, 복지, 국방.
돈이 흐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리켰다. 종교는 헌금을 모아서 신앙과 구제로 흐르게 해. 돈이 정체되면 종교도 썩어. 그럼 이셋이 돈을 지배하는 건가요? 아니, 돈이 이셋을 지배하는 거야. 정확히는 돈의 법칙이. 이셋은 돈의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 자네도 마찬가지야. 흐름을 이해하면 돈을 다룰 수 있어.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껏 돈을 막으려고만 했다. 저축통장, 적금, 보험 모두 돈을 가두는 도구들이었다. 그럼 저축은 나쁜 건가요? 적절한 저축은 필요해.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두는 저축은 독이야. 돈은 목적이 있어야 해. 왜 모으는가가 명확하면 돈이 와. 막연히 불안해서 모으면 돈이 도망가. 서도윤은 진우에게 과제를 냈다. 이번 달 번 돈을 3갈래로 나눠봐. 그리고 각각 어디에 쓸지 정해. 단 쓰는 이유가 명확해야 해. 진우는 월급 250만 원을 받았다. 빚이자 5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월세, 식비, 공과금. 자기 성장 60만 원 책, 온라인 강의, 운동. 관계와 나눔 60만 원 수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물, 부모님 용돈, 할인에게 밥 한 끼. 처음으로 돈을 쓰는 게 무섭지 않았다. 왜 쓰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달 말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금 50만 원이 나왔다. 평소엔 없던 일이었다. 그리고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마워. 선물 받았어. 마음은 알겠는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진우는 울었다. 돈이 돌아온 게 아니라 관계가 돌아왔다. 1년 후 진우는 빚의 절반을 갚았다. 질량이 커졌다. 책을 100권 읽었고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때 민혁이 다시 나타났다. 진우야, 미안하다. 민혁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사기로 번 돈은 다 날렸고 지금은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만. 예전에 진우였다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안 돼. 친구잖아. 제발. 친구니까 안 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배움이야. 진우는 민혁에게 서도윤을 소개해줬다. 민혁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서도윤을 찾아갔다. 서도윤은 민혁에게 말했다. 자네는 돈의 흐름을 역이용하려 했어. 흐름을 막고 가로채고 독차지하려 했지. 그래서 자연히 자네를 벌한 거야. 자네도 피해자야. 돈의 법칙을 몰랐으니까.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은 도구야, 행복을 만드는 도구. 그런데 자네는 도구를 목적으로 삼았어. 그래서 무너진 거지. 3년이 지났다. 진우는 빚을 모두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었다. 수연과도 재결합했다. 아이도 생겼다. 당신 변했어. 예전엔 돈에 쫓겼는데 지금은 돈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 진우는 웃었다. 돈이 날 인정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진우는 서도윤을 찾아갔다. 노인은 여전히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돈의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요. 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자네가 배운 거지. 나는 그저 물었을 뿐이야. 돈이란 무엇인가를. 진우는 이제 알았다. 돈은 거울이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돈도 오지 않는다. 내가 욕심내면 돈도 도망간다. 내가 베풀면 돈도 돌아온다. 선생님, 그럼 돈의 본질이 뭐예요? 서도윤은 한강을 가리켰다. 저 물 봐. 흐르지. 멈추지 않아. 바다로 가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강으로 와.
순환하는 거야. 돈도 그래. 흐르는 에너지야. 내가 막으면 썩고 내가 흐르게 하면 너를 살려.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강물 냄새가 났다. 생명의 냄새. 5년 후 진우의 회사는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는 이제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돈을 존중했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진우를 찾아왔다. 대표님, 돈을 어떻게 벌어요? 진우는 웃으며 물었다. 자네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럼 먼저 물어야 해. 행복이 뭔가? 청년은 당황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돈은 자네가 행복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울이야. 자네가 불행하면 돈도 불행을 비춰줘. 자네가 행복하면 돈도 행복을 비춰줘. 진우는 청년에게 서도윤의 가르침을 전했다. 돈은 에너지야. 흐르는 생명이지. 자네가 성장하면 돈도 따라와. 자네가 욕심내면 돈도 도망가. 자네가 베풀면 돈도 돌아와.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자네가 가진 돈의 30%를 자네 자신에게 써봐. 책이든 강의든 건강이든 자네 자신을 키우는 데 써. 그게 시작이야. 청년이 돌아간 후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보였다.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메모를 꺼냈다. 서도윤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돈은 항상 자네를 지켜보고 있어. 자네가 욕심인가 성장인가? 자네가 두려움인가 용기인가? 자네가 움켜줌인가 나눔인가? 돈은 자네의 거울이다. 자네가 무엇인지 돈이 보여준다. 진우는 메모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